자, 444쪽 오늘은 아살라야나경을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경은 마치마 니까야 중에서 바라문품에 해당하고요. 그 바라문품에 해당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바라문들과의 대화, 이제 바라문과의 대화의 첫 충돌은 전통과 부처님은 이제 어쨌든 신생 종교로서 그래서 사문들 즉 전통을 벗어난 이걸 뭐 혁신이라 부르기도 그렇고 그래서 전통과 그 전통의 해석을 달리하는 라는 자유사상가들 사문들 중에서 이제 불교의 대화니까 아무래도 이제 전통적 인도 사람들의 관념에 대한 비판들을 많이 하겠죠. 비판들을 많이 하고 우리 아살라 야나경은 그 비판 중에서 특히 계급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를 합니다. 계급에 대한 생각. 우리가 이제 사성계급 브라만, 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라는 이제 사성계급이 인도에 이렇게 널리 퍼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이제 그러한 사성계급이 인도 안에서는 뭐 뿌리 깊게 정착돼서 마치 우리가 양반, 그 다음에 양반이라는 것이 이제 고려 귀족하고는 다르죠. 계급적으로 이제 신진계급인데 양반, 그다음 중인, 그다음 평민, 그다음에 천민. 우리나라 계급처럼 뿌리 깊은 문화로 되어 있죠. 뿌리 깊은. 그래서 우리는 양반을 뭘로 따졌지? 내가 양반이라는 걸 내세우기 위해서 족보가 필요해. 혈통으로 따지잖아요. 혈통. 어. 그러니까 인도도 마찬가지로 혈통으로 따르겠죠. 따지겠죠. 중인들도 이제 대물림 하잖아요. 자기가 아무리 똑똑해도 실은 과거를 볼 수가 있어요? 못 봐요? 못 봐서 중인들이 보는 별시를 봐야 된다고. 시험에 제약이 있는 거지. 물론 그 시험을 제약을 없애기도 하지. 이제 선정을 베푸는 왕들이 나타나서 인재를 두루 등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뭐냐면 시험을 열지만은 그렇게 여는데 다 응시할 수 있어요. 여전히 계급적 차별에 의해서 뚫기가 쉽지 않아. 뚫기가 쉽지 않지. 평민이 도전한다는 거는 뭐 거의 뭐 상상 불가고. 오래된 그러한 이제 계급, 우리나라는 또 우리나라 통상 이민족들을 노비화시키거든요. 노예야. 그러니까 옛날 로마도 세계 그 지중해 연안 일대를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로마 이외의 외국에서 이제 노예들을 그러니까 소위 식민지에서 데리고 오지. 데리고 오는데 지난번에 내 이야기 안 합니까? 서양에 가면은 학생들은 다 앉았는데 왜 선생은 서서 가르치나? 그게 왜냐니까 식민지에서 잡아온 지식인이라 그래 선생이. 선생이 서서 가르치는 법이 있어. 애들은 앉았는데 선생도 앉아야지. 우리나라는 서당 가면은 애들도 앉아 있지만은 그냥 앉아 있어요. 무릎 꿇고 있어요. 무릎 꿇고 있지. 선생은 책상 자리 하고. 그러니까 안에서는 그렇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 식민지에서 잡아온 지식인들이나 문물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선생은 섭니다. 그런 문화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그 학교도 선생님 서서 가르치는 거는 지양해야 돼요. 선생님의 권위나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이 생각해 보면 많은 문제가 있는데 좀 하여튼 그 이야기하려면 한도 끝도 없고 우리나라 같은 민족인데 노비로 삼는 것이 대단하죠. 어떻게 보면 너무 그냥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 게 있는데 인도는 이제 어쨌든 종성에 따라 피부색도 다르고 아리안이냐 안 그러면 드라비다냐부터 해서 좀 달라집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 이제 사성계급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인종들 내지는 계급들이 다른 그것이 오래도록 여러분 이 오래도록이라는 게 인도 문화 안에서는 몇천 년 동안에 고착되어 온 인도 종교관념 안에서 거의 신념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부처님은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대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불교 집안에 교회 다니는 며느리 들어오면 시끄러워, 안 시끄러워? 그거 왜 시끄러워요? 이게 종교적 관점이 달라서 그래요. 관점이 달라서. 걔는 그게 오래도록 어떻게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그렇게 가르쳐 왔다면은 불교 집안은 불교 집안이니까 뭐 전통적 우리 그 유교적 가부장 안에서의 문화랄까 유교적 가부장 그게 이제 쿵 충돌을 일으킨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어? 그런 저런 다툼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가끔 듣게 되죠. 이런 것들이 아니 지금 오늘날 현대사회에서도 일어나는데 왜 안 일어나겠어요? 그런 이야기들 저런 이야기들을 폭넓게 또 할 수도 있는데 폭을 좀 넓혀보면 막 여러 갈래로 뻗쳐서 어디까지 넓힐까 좀 고민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살라 야나겸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띠에서 제따 수보이 아나따 빈디까 원림에 모으셨다. 그 무렵 500여 명의 여러 지방 바라문들이 어떤 볼일이 있어서 사와띠에 머물고 있었다. 이 사와띠가 강국이니까, 그죠? 사위성. 우리가 물론 마가다의 왕사성이 더 그때는 강국이었습니다만은 소위 이야기해서 슈라와스티도 호살라도 굉장히 강국에 해당되고 우리 유적 발견해 보면은 당시 사와티에 한 30만 정도가 거주했다. 여러분 조선조 때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겠어요? 내가 지금 자세히 숫자는 기억이 안 나는데 나 300만이 안 넘는다고 생각해. 내가 기억하기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 몇 만이야? 뭐 5천만 이야기 하잖아. 그러니까 몇 백만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론 인도가 인구가 많지만은 도시에 밀집해가지고 30만이 산다는 거는 30만이 산다는 것은 거기에 상수도가 해결돼야 삽니다. 상수도 시설이 없으면 30만이 모여 살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상수도 시설이 다 있다고 우리 인도 박물관 가면은 모헨조다로 유적 보면 쭉 다 발굴돼서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엄청난 도시죠. 거기에 또 더구나 기원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부처님을 뵈러 오는 만나러 오는 그런 바라문들이 많았겠죠. 그때 그 바라문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사문 고따마는 내 계급의 청정을 공언한다. 인도사회에서 이제 바라문들이 가장 충격받았던 게 그거죠. 계급이 다 청정하다는 거야. 근데 인도 전통관념은 계급들이 다 청정해요. 바라문만 청정해요. 바라문만 청정하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바라문 계급은 종교. 그러니까 청정이라는 건 어디에 다루는 거야? 종교에서 다루는 영역이에요. 바라문은 어디서 태어나요? 인도 우리 전설에 의하면은 바람은 입에서 태어납니다. 물론 머리에서 태어난다는 사람 그 해석도 있고, 근데 주로 입에서 태어납니다. 그자트리아는 팔에서 태어난 팔.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우협 하잖아. 오른쪽 옆구리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다음 바이샤는 발에서 태어납니다. 수두라는요 발에서 태어납니다. 발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입에서 태어난다는 이야기는 입은 뭐지? 음식 맛보고 말하고.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는 계급이라는.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는 계급이라는 것이 우리가 배다가 계속 이렇게 나오지만은 논리, 그 다음에 문법 이런 거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한 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계급은 바라본밖에 없다. 어떤 말이냐 신의 언어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는 계급, 즉 생각 내지는 이 사상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라본밖에 없다. 저들의 팔이라는 이야기는 너무 뭐 힘있게 권력으로 폼 잡을지 모르지만은 바이샤 잠깐만요. 바이샤 어, 바이샤 같은 경우에는 뭐죠? 일해야 되니까 다리고 수두라는
그야말로 발밑에서 지탱하고 모든 노동에 의해서 최하층이라는 뜻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인도 고래 관념이죠. 그래서 청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바라봄밖에 없는데 고토마 부처님께서는 고토마 부다는 네 계급의 청정을 공언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바람문들로부터 엄청난 제한을 받겠지. 제일 기뻐하는 계급은 누굴까? 수도를 안 기뻐합니다. 수도라는요, 언감생심이지. 그 이야기 해가지고 내한테 내 팔자가 달라질 게 아니니까. 바이샤도 아닙니다. 바이샤가 그 이야기 들었다고 해서, 예, 들어오세요, 예. 저기 앉으세요. 처음 오셨네. 책 한 권 써드릴게요. 예, 편하게 앉으세요. 그래서, 언감생이 생각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크샤트리가 가장 기뻐. 실은 크샤트리아 힘이 세지기 시작했고, 이게 왕국이 생겼다는 이야기는 시족에서 좀 더 발전했다는 이야기죠. 시족 문화에서는 가부장적 문화고 제사장들이 시족 문화에서는 우위에 뭐냐면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폭삭 소가수다. 제주도 나오는 폭삭 소가수다. 거기에 그 아이유 시할머니가 뭐 하지? 못 봤어요? 무당이잖아. 예. 아이유 시할머니가 무당입니다. 제주도는 마을에 무당이 딱 한 명씩 다 있어요. 왜냐면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무당한테 가서 뭐 물으면 맞추겠어, 안 맞추겠어? 다 맞춥니다. 왜냐면은 속속들이 각 마을에 한 명씩 있기 때문에 속속들이 다 사정을 다 알아요. 여러분들 점치러 가는 거하고 달라. 제주도 무당은 속속들이 다 알아. 내 어릴 때도 우리 가게가 제주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다 제주도 출신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냐면 항상 우리 관계하는 부산에 사는 제주도 출신 사람들이 거래하는 무당집이 있었어요. 다 알지. 예. 내 이름이 뭐고 학교에서 몇 등하고 다 압니다. 우리 엄마 딱 가면 얼굴 표정 보면 뭐 때문에 왔는지 알아 몰라? 알죠. 왜 몰라요. 속속들이 다 아는데. 그래서 제주도 무당들은 실은 상담자입니다. 상담자인데 이게 뭐냐면은 소위 이야기해서 모든 상담자는 내담자를 객관화할 수 있거든요. 내담자 생각하고 같아요. 달라. 다르지. 어쨌든 내담자보다 통찰이 더 생기는 게 상담자입니다. 그래서 다 그렇게 상담을 해줄 수 있고 그거 가지고 실은 그 지위를 유지하면서 합니다. 지위를 유지하면서. 그래서 이제 무당하는데 그러니까 그 지위를 유지한다는 게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소홀히 대해요. 상담자니까. 잘 대할까? 바라문들이 다 그렇다. 한 시족 안에서 바라문 계급이 있고 거기서 뭐냐면은 그샤트리아 그러니까 그샤트리아 계급은 실은 왕족이겠어. 안 그러면은 그 안에서 시족을 운영하는 그런 성을 가진 우리 부처님처럼 석가족 하면 석가의 성을 가진 그런 사람. 그 다음에 거기서 일하는 평민들, 그 다음에 천민들까지 그게 주로 인도 문화를 계속 이끌어 오다가 이제 이게 뭐가 되죠? 상업도 발달하고 그냥 크샤트리아 힘이 커졌기 때문에 마가다와 같은 큰 나라가 형성되고 호살라와 같은 그래서 16강국이 생긴단 말이에요. 시족을 이제 복속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심지어 왕국 중에서 물론 마가다하고 호살라 사이에 있지만은 우리가 바이샬리, 리차이들이 다스리는 도시국가도 있잖아요. 도시국가도 있고 상업 안에서 여러 가지 국가 형태가 다양하게 그래서 도시가 생기기 때문에 공화정이 생기고 이제 그렇게 가는 것에 있어서 부처님이 사성계급이 청정하다라고 해서는 바라문들을 싫어하고 크샤트리아는 환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들의
뭐냐면 옹호를 많이 받죠. 샤트리아 계급들은 옹호를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계급이 생기는데 불교에서는 경전에서 나오는 장자 계급들 상업이 발달하면서 돈 많은 부호들 그러니까 바라문 계급 안에도 돈 많이 번 장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습니다. 바라문 계급 안에서도 장자가 생깁니다. 이미 바라문 계급 안에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 사람은 바라문 계급에 속할라 그럴까 자기 생각이 또 다를까 다릅니다. 그래서 불교를 후원하게 되고 크샤트리아 계급 안에서도 바이샤 계급 안에서도 장자들이 생깁니다. 장자들이 생겨서 불교를 옹호하고 그때 당시 사문 전통 종교 말고 다른 자유 사상들을 그렇게 옹호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사회적 현상들이 생기고 그 가운데서 부처님은 내 계급이 청정하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오래된 계급 관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게 되는 거죠. 누가 참으로 이 문제에 대해 사문고따마와 대론할 수 있을까? 3번. 그 무렵 445쪽입니다. 3번. 그 무렵 아살라야나라는 바라문 학도가 사와띠에 살고 있었다. 그는 젊고 삭발을 했고 16살이었으며 세 가지 베다에 통달했고 사와띠에 살고 있는 그 아살라야나라는 바라문 학도가 젊은 건데 삭발을 했다는 이야기는 바라문들은 계급을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삭발 안 합니다. 불교에서 승려들이 머리 깎는 이유는 뭐죠? 항상 이야기하지만 어느 계급에도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표현입니다. 머리 깎여. 물론 이제 승려라는 계급이 새로 생겨서 문제지. 요즘 사회는. 근데 승려들이 머리 깎은 건 수행하기 위해서 머리에 집착을 그거는 후대에 만들어진 관념이고 승려들이 머리 깎는 이유는 어느 계급에도 속하지 않겠다. 자기 표현입니다. 더구나 고행자들 중에서 우리가 머리를 앞에 나온 머리를 따면서 기르면서 고행하는 고행자들이 있었죠. 그죠? 인도는 머리를 기르는 관습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나라 옛날 상투 튼 것처럼 머리를 길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머리를 깎았다는 이야기는 고행주의에도 반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바라문 학도는 아살라야나는 실은 전통적인 바라문 문화하고도 다르죠. 그죠? 젊은데. 이 사람이 깨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라문 안에서는. 근데 젊었는데 이 16살이 세 가지 베다에 통달하면 어떡하지? 나 16살 때 영어 단어 암기하고 있어. 어떡하지? 하는 16살 때 세 가지 베다에 통달했다는 이야기 의와 제사와 의문과 의원과 다섯 번째로 역사에 정통했고 역사라는 것이 이 신화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삼국유사를 보시면은 그게 역사서요 설화서요. 삼국유사 보면은 근데 유사에 나도 이제 이름으로는 성명으로는 경주 김간데 그럼 나도 알에서 태어난 후손이지. 김할지가. 그래서 여기 다 뭐 알에서 태어난 사람도 많을걸. 뭐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그때 당시 신화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각 부족들이 내지는 각 어떤 집단들이 자기를 우위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고조선 신화에서도 건국 신화에서도 호랑이 곰 하면 곰 토템을 믿는 자들이 호랑이 토템을 믿는 사람들하고 서로 뭐냐면은 어떤 뭐 다툼이 있었든 뭘 했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뭉쳐졌다. 그래서 곰 토테미즘을 믿는 족속들이 우위를 차지해가지고 고조선을 건국했다. 뭐 이런 분석을 하잖아요. 요즘은 그분 돌아가셨지만 그 힐합신화 해석한 양반 옛날 중앙일보 이름 김윤 이윤기 그래. 이윤기 선생 아주 힐합신화를 잘 설명을 하잖아요. 우리 이제 고조선 신화도 그렇게 설명하는데 옛날 다 역사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역사에 그런 신화만 있느냐 그러면 고조선 역사에도 8조 법급이라고 해가지고 8가지 꼭 그 우리가 공동체 지켜야 될 법이 있어요. 규약. 그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 그걸 역사로 꾸며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실은 이 시대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무슨 우리처럼 뭐 우리가 인간 제대로 된 역사사라는 게 뭐 중국에서는 뭐 사기나 춘추 같은 AD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기원전에서 기원후 나눌 때 그 접경에서 일어나는 것이 역사의식을 가지고 쓴 역사서들이 사실대로 쓰는 것들이 일어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 역사라는 것이 그런 신화들이겠죠. 그 다음에 언어와 문법에 능숙했고, 언어와 문법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도말 간혹가다 가다 보면 남성명사, 여성명사 이런 나누죠, 그죠? 그런 것들, 말이라는 것들도 말의 기원은 이제 우리가 한문에서 각골문 하잖아요. 각골문, 뼈다구 위에 글을 새긴 거지. 뼈 위에 글을 새기는데 이 각골문이 무슨 문서로 해가지고 정보를 전달하려는 체계가 아니라 점을 치는 길흉하복을 예측하는 형태의 표현이 이제 문자로 나중에 이제 구체화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문만 하더라도 소리, 그 다음에 형상 이런 걸로 해가지고 나누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실은 옛날 그 제사와 관련된 길흉하복을 점치는 그 안에서 언어와 문법이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해서 또 여러분 점쟁이가 원명지가 나한테 점치러 왔어. 그럼 중구난방으로 이야기해야 돼요. 막 설득 귀에 쏙 들어가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래서 언어와 문법이 필요한 겁니다. 능숙했고 세간의 철학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신화적 관념들이 있지. 그런 관념들을 인도는 많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색계에서도 처음에 뭐냐면 삐광자 그 다음에 뭐 해가지고 나중에 그 무열청까지 열기가 삭히는까지 그래서 그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 지금 갑자기 기억이 또 애매모호해집니다만은 그래서 뭐 빛으로 소리로 그 다음에 밝음으로 뭐 그 다음에 뭐 열기가 사그라드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막 천상들이 나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단 말이야. 여러분들은 사천왕의 천상이 좋아? 모든 신들의 왕의 천상이 좋아? 그러니까 사천왕은 여러 신들 중에 하나거든. 근데 그 신들 중에 왕이 도리천이지, 제석천. 우리가 이제 우리도 고조선 시대에 하늘의 아들 환인의 아들 환웅이 태어났다 그러잖아. 그 환인이 제석천에 해당된단 말이야.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서. 그러면 신들의 왕을 한다면 신들의 왕이 좋아? 안 그러면 신들의 조상이 좋아? 그 왕의 조상이 야마천 뭐 이렇게 막 올라갑니다. 상상을 막 하는 거거든. 상상의 세계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철학, 종교적 사상, 그다음 대인상 규정시켜 놓는 거지. 여러분들은 사람들을 딱 보고 첫인상을 봅니까? 사귀고 봅니까? 첫인상 많이 다 보죠. 그 사람의 태도나 자세 딱 봅니다.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해서 자본에 물질에 찌든 사람은 명품을 걸친다는 거지. 저 사람이 머리를 언제 했나 이런 거 보고 했다면은 저는 딱 보면 뭐를 봐요? 저는 행동은 그다음 보죠. 행동은 뭐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얼굴에 웃음기가 있는가? 얼굴에 웃음기가 있으면요 큰 어려움이 없는 거고 얼굴에 딱 보면 그림자가 딱 있습니다. 그림자가 있으면 아유 걱정되죠. 뭐 때문에 저렇게 얼굴에 그림자가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하잖아요.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둘 중에 한 개입니다. 그래서 보고 이제 사람한테 접근하죠. 아니고 딱 보니까 돈 있게 생겼네. 돈 없게 생겼네. 그건 아닙니다. 바보 같은 일이잖아. 근데 그런 것들이 대인상, 왜 관상이 없겠어요? 다들 대인상이 능통했다. 그때 바라본들에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아살라야라라는 바라문학도가 사와티에 살고 있다.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지. 그는 젊고 삭발을 했고 16살이었으며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이야말로 이렇게 발랄하고 자유롭고 이런 사람들이 사문고따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우리처럼 꼰대들이 가서 이야기해봐야 주 터지고 오는 것밖에 더 있겠나. 그래서 그러면 참으로 이 문제에 대해 사문고따마 대론할 수 있을 것이다. 내 계급이 청정하다는 것에 대한 자기들은 의문이야 저항감이 생기는 거야. 저항감이 생겨. 자, 그러자 그 바라문들은 아살라 야나 바라문 학도를 만나러 갔다. 만나러 가서 아살라 야나 바라문 학도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살라 야나 존자여, 사문고따마는 모든 계급의 청정을 공언하고 오시오. 아살라 야나 존자라면 참으로 이 문제에 대해 사문고따마와 대론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좀 심정을 대변해 달라는 거지. 여러분들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같은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이 내 입으로는 이뭐좀 표현이 그런데 내가 어떨 때 거기에 공감되는 이야기를 탁 던져면요 속이 시원해지는 때가 있잖아요. 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었는데 저게 탁 표현되면은 그게 이제 대변인이 필요한 겁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탁 해주면 속이 시원하거든. 나도 뭔가 찜찜했는데 그런 이야기 탁 해주면 안심도 되고 또 이런 걱정이 내가 뭐 걱정 우려가 있어서 편안해지는 것도 있지만은 이게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저 친구는 아니라 그러네. 이제 저 사람 얘기니까 확연하게 이야기가 돼. 알겠어. 그래 친구 앞에 딱 서가지고 아니 글쎄 말이야 이러는데 말이 돼 안 돼? 그게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속이 시원해지잖아요. 다른 바라본들이 이런 거지. 근데 아살라야라 너는 재기발랄하니까 곧다마 대론하면은 우리 속이 좀 시원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가 있는 거죠. 이렇게 말하자 아살라야나 바라본학도는 그 바라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존자들이시여 사문 곧다마는 법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법을 말씀하시는 분 해서 담마에 대한 경외가 있는 겁니다. 아살라야나에게. 아살라야나가 자유롭고 무엇이야? 재기발랄하고 재치가 있고 하지만은 아직까지 자기가 법을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갔어요, 못 갔어요? 자기 스스로 못 갔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예, 법이라고 했을 때 이 법이라는 것이 우리 이제 뭐 목요일 아비달바 이야기할 때 이번에 법 이야기하니까 머리 아팠잖아요. 이게 법이 뭐냐니까 원명지가 있고 내가 있고 하는 것은 법이요, 그냥 사실이요. 사실이죠. 사실이단 말이야. 그럼 원명지하고 내하고 얼마나 만났어? 만나면서 이런저런 걸 알고 있고 관계에 대해서 소위 이야기해서 당장 사실로 안에서 내가 성별로 남성이고 여성이요. 요 안에서 사회적 법이 있어 없어? 사회적 법이 있지. 사회적 법이라는 것이 있고 내가 요 앞에서 우리 요 공간 안에서는 나는 종교인이고 원명지는 그 종교에 속하는 뭐냐면은 신도란 말이야. 그러면 이 안에서 관계가 있지 또. 예. 그게 뭐냐면 저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르잖아요. 원명지하고 나 안에서 형성된 거.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만 있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관념이나 여러 가지 다른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거야. 있는 거지. 그런 것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부정할 수 없는 것이 법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생로병사를 겪어요, 안 겪어요? 모두 다 생로병사를 겪잖아. 그래서 내가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자라고, 예? 나이가 들면서 늙고 병들고 하는 과정이 무상하잖아. 그냥 이 상태로 그대로 있어. 계속 달라지잖아. 그래서 무상이 법이 되고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음, 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게 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거 하나만 해도,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거 하나만 해도 법이 있는 거지. 내가 단순히 살아가는 거야. 안 그러면은 거기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법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법을 이야기할 수 있지. 근데 아살라야라는 그거에 대한 통찰이 아직까지 자기가 스스로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문고따마는 법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법을 말씀하시는 분과 대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통찰이 있어야 되겠다. 통찰적인 분하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죠. 이야기를 질문하면은 주로 경청해야 되겠지. 경청해야 되겠지. 근데 지금 바라문들이 원하는 건 뭐야? 내 급이 청정하다는 거에 대해서 나보고 따져 물으라 그러잖아. 따져 물으려면은 나는 바라문이 청정하다는 법을 가지고 있어야 돼. 부처님은 분명히 내 계급이 청정하다는 법을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바라문인만 청정하다는 내가 법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나는 바라문이 청정하다는 법을 가지고 있어요,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요겁니다. 신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표현대로 연역적이라는 이야기지. 전제지. 전제. 그러니까 전제라는 것은 의심을 해요, 믿어요? 일단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믿고 가는 거에 대한 뭐냐면 논리적 결함들이 엄청 나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대별했을 때 이 아살라야라는 어떻게 자기 신념의 문제점을 지금 약간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바라문인데도 머리를 깎고 있고, 삼명 베다에 통달하고, 그 다음에 어휘와 문법에 통달했지만은 다른 바라문에 비해서 자유롭게 사는 이유겠죠. 두 번째로 바라문들이 또 아살라야나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두 번째 거절하고, 세 번째 이제 이렇게 권유하니까 446쪽 중간에 조금 아래, 아살라야나 존자여, 사문고따마는 모든 계급의 청정을 공언하오 오시오. 아살라야나 존자가 참으로 이 문제에 대해 사문고따마와 대론할 수 있을 것이요. 아살라나 존자는 이미 유행성의 삶을 닦았지 않았어. 이도 바라문이지만은 유행성 사문들처럼 떠돌아다니면서 이야기 들으면서 경험해 보지 않았느냐. 아살라야나 존자는 싸워보지도 않고 패배하지 마시오. 자존심을 긁은 것이. 야, 그래도 가서 질문하고 한번 해봐. 해보면은 분명히 그게 뭔가 오류가, 그 다음에 빈틈이 있을 거야.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자 아살라야나 바라문 학도는 그 바라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존자들이여, 사문고따마는 법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법을 말씀하시는 분과 대론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사문고따마 대론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저는 존자님들의 뜻에 따라 가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설득하는데 나는 지금 상대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미 부처님은 종교적으로 대성을 해가지고 제따와나 기수국고독은 제따와나 선언을 기준받고, 그때 당시 종교계에 있어서는 탁월한 스승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이제 가보는 거죠. 5번. 그러자 아살라야나 바라문 학도는 여러 바라문들과 함께 세존을 만나러 갔다. 세존을 만나 뵙고 세존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똑같은 우리 다른 데서 나오는 환담을 나눈 데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곧다마 셋째 줄입니다. 447조. 곧다마 존자시여, 바라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라문들만이 최상의 계급이다. 다른 계급은 저열하다. 바라문들만이 밝은 계급이고 다른 계급은 어둡다. 바라문들만이 청정하고 다른 계급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바라문들만이 범천의 아들이고 적출이고 입에서 태어났고 범천에서 태어났고 범천이 만들었고 범천의 상속자들이다. 이게 이제 그때 당시 관념이라는 거야. 이게 이제 우리가 바라문 계급이 최상층 계급이니까 자기 자랑하겠지.
그 자기 자랑하는 수사가 입에서 태어났다는 얘기. 범천의 아들이라는 얘기. 브라만의 아들이라는 거지. 브라만의 아들이라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야지. 아니 믿으면은 천당 가고 뭐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사람다. 이게 해당되죠. 그러니까 천당 갈 수 있는 조건은 뭐야? 그 종교 믿습니다. 그 종교를 믿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 종교 안에 들어와서 신의 헌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막 그냥 해야 천당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아직도 여전히.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들만이 찬양 찬송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죠. 안 믿으면요. 뭐 싫어하잖아요. 여러분들은 다른 종교인들 안 믿으면 불교 안 믿는다고 싫어해요. 뭐 그런가 보다 해요. 그게 문제라. 근데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합니다. 왜냐니까 왜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하느냐니까 설득하고 싶은데 설득할 힘도 없고 설득해봐야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신념이라는 것은요. 신념이라는 것은 그 신념을 대체할 뭐가 안 생기면은 그 신념이 쉽게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념 때문에 오늘 중동에는 전쟁도 하고 신념의 이름으로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잖아. 그런데 물론 정치적 이익으로 다 전쟁합니다. 오늘날 뭐 신념으로 전쟁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단 있는 사람들 여전히 신념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신념이 옛날 과거에는요, 중세시대에는 그 신념 투성이잖아요. 그 신념 투성이로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신념 투성이로 그 세계가 이루어졌지. 그래서 왕도 자기가 왕 되면 누구한테 인정받으러 갔어? 교황한테 지금. 우리나라는 더 센 왕한테 가는 거지. 중국에 옆에 우리가 이번에 왕 이렇게 했는데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거기서 아닌데 이러면 고민합니다. 저끼리 싸움 또 일어나고. 근데 거기는 교황한테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게 한 시대로 풍모한 그거였는데 그렇게 신념체가 그냥 중세부터 해서 나중에 우리가 이 근대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소리를 쳐도 신이 죽었어요. 계속 살아 있었어요. 근데 요즘 유럽 가면은 성당 가면은 신은 살아 있어. 텅텅 비었어. 물론 저 바티칸 가면은 거기 사람 많아요. 전 세계 가톨릭들이 다 오니까 많지. 그런데 그제 독일 이야기했지만은 하면은 다 텅텅 비었어. 왜 텅텅 비었냐라고 했을 때 유럽에 그러한 기독교나 천주교가 강세요. 안 그러면 문화적으로 그런 문화는 가지고 있지만은 종교를 잘 안 믿을까? 잘 안 믿고 텅텅 비었다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유럽에 그렇게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해도 진짜 신을 죽인 것은 산업혁명입니다. 산업혁명이라는 얘기가 뭐냐면은 유럽에 즉 다시 말해서 르네상스 이후에 인본주의가 생긴 거지. 당연히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달라진 거죠. 인본주의 이후에 르네상스 이후에 과학이 발달해서 신을 믿는 쪽하고 대립할까 안 대립할까.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대로 갈릴레이가 둥글다니까 둥글어요. 안 그러면 팽팽해요. 그래서 갈릴레이가 파문당하잖아. 그 앞에 가가지고 자기가 뉘우치잖아. 안 죽으려고. 그게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기존의 종교적 관념과 다시 말해서 과학적 관념의 대립의 초기적 현상입니다. 근데 이게 과학 혁명이 막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펑펑 일어납니다. 특히나 우리가 소위 이야기한 1800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20세기
초반부까지 엄청난 사태가 일어나고 우리가 뭐 여전히 과학에서는 아인슈타인, 황대선, 그 다음에 또 우리 하이젠베르그 양자역학 하는 것들이 뻥뻥뻥뻥 일어나면서 야, 이때까지 서양을 지배하던 관념이나 이런 것들이 실증적으로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뻥뻥 무너집니다. 그래서 내가 실증이라고 그랬죠. 실증이라는 것이 증명되고 경험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신념은 어디서 무너지느냐? 증명되고 경험할 수 있을 때. 신념을 가진 사람이 그 신념을 증명할 수 있을까 없을까? 신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신념이 아니지.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신념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신념을 토대로 한 질문은요, 실증적 접근을 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관념을 무너뜨리는 것이 르네상스 인본주의도 아니고, 인본주의 신관념에 대한 반성이지, 그게 아니고 과학 문명이 바바바방 무너뜨리고 와서, 물론 여전히 과학자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그건 문화적으로 그 사람이 한 인간이기 때문에 종교를 가지는 것이지, 과학적 사변은 신을 인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습니다. 인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는다는 이야기는요, 믿는다는 이야기야 논외로 나오는데, 여러분 믿는 사람이 그 믿음을 논외로 나눠놨을 때 제일 처참해집니다. 부정하면 오히려 부정하는 것에 대한 반박을 하면 질타를 싸울 수가 있지. 근데 과학에서는 그것을 뭐냐면은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다시 말해서 논외로 놓는다. 논외로 놓는 순간 과학의 시대, 오늘날은 종교의 시대가 아닙니다. 과학의 시대거든. 과학의 시대에 논외로 빠진다는 이야기는 주제가 돼, 안 돼? 주제가 안 된다. 그래서 쭉쭉쭉쭉 밀려나는 겁니다. 밀려나는데,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우리나라는 옛날 정약용도 그냥 천주교 신자, 정약전도 천주교 신자고, 실사구시안. 그때 막 천주교가 수입돼 왔거든. 그때 정약용은 실은 유교의 문화에 대한 찌든 반성 때문에, 그리고 자기들이 실사구시라 이야기한 서구의 과학의 산물을, 신기하잖아. 여러분, 우리 물론 이제 조선 중종 이후에 안경이 들어왔습니다만은, 안경만 해도 이게 뭐 눈각도, 나도 지금 요즘 눈이 안 좋아져가지고 공부할 때는 반드시 이 돗배기를 안 끼면 안 되는데, 이 다초점 밑에 돗배기지. 탁구 칠 때는 그냥 평면 안경 끼고, 이 돗배기 끼면 안 보여 잘. 근데 안 끼면 안 되는데 안경 끼니까 됐어. 이 정도는 인정할 만하잖아요. 근데 망원경이 들어오잖아. 망원경이 딱 들어오면 멀리 거 보잖아요. 천리안이 생기잖아. 천리안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그 문물을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중국이 큰 나라잖아요. 큰 나라인데 뭐 때문에 져요? 서구 열강하고 싸울 때 중국 무기가 형편이 없어요. 중국 사람들이 화약을 제일 먼저 발견하고 발전시켰는데 맨날 불꽃놀이 했었거든. 살상 무기로 안 썼다고. 왜냐하면 중국에서 그렇게 살상 무기로 쓸 만큼 전쟁을 할 필요가 없고, 중국은 어디까지나 우리 옛날 6.25 때 145 대할 이유가 뭐예요? 깽가를 치면서 그 밀려오는 사람 인해 전술에 당했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속된 말로 쪽수 전쟁이거든. 인도도 이슬람 문화가 무너지는 게 뭐죠? 영국한테 먹히는 게, 이게 뭐냐면 대포 몇 방에 무너집니다. 왜냐니까 사람 많이 나가가 전쟁했거든. 근데 이게 무기가 들어온단 말이야, 무기가. 그러니까 과학 문명을 우리가 뭐 수원 화성만 하더라도, 이 도르래, 축조하는 도르래 만들어가지고 축조하고 그렇게 했잖아. 그러니까 이 서양이 궁금하고 그 서양 사람들이 믿고 발전시킨 과학 문명이, 요 종교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는 생각을 할까 안 할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약용도 거기에 도취를 하고 그 신도가 되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사회가 기독교 교회가 이렇게 많이 생긴 이유는 뭐죠?
때문에 그랬어요. 미국 선교사가 우리는 뭐 옛날에 일제 가져왔어요, 미제 가져왔어요. 우리 아버지는 일본 왔다 갔다 하는 배 탔거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일제가 흔했어요. 근데 우리 이모집 이모부는 1년에 한 번 뭐냐면 수출선 타고 들어와. 그러면은 나는 맨날 일제 들고 왔다 갔다 자랑하다가 어느 날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가지고 내 사촌형이, 이종 사촌형이 미제 들고 오면 그다음부터 약고 죽습니다. 미제가 왕이지. 그 소위에서 미국이 선진 문화라고 생각,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미국에서 이식됐으니까 선진 문화라고 생각하고 미국이 모든 것이 앞섰다고 생각하고 요즘도 그냥 강화문에 가면 그냥 너무 나라 국기 들고 흔들고 그래 쌓고 하는 것들이 이게 미국 사대. 이런 것들이 생긴 게 뭐죠? 왜 그러냐니까 미국 건 다 좋게 보이는 거야. 이제 그런 관념들이 막 있는 거지. 그러니까 오래된 관념입니다. 그런 것들이 왔다가 결국 우리나라도 생산이 더 되고 경제가 나아지고 하니까 오늘날 종교인구가 늘어요, 줄어요? 줍니다. 소득 3만 불 이상 되면 다 줄어요, 종교인구가. 옛날에는 참 각박하게 살다가도 종교 일요일날 가가지고 예배 보러 가가지고 노래 부르고 그냥 교회 오빠 탁구 치고 놀고 이렇게 하면은 여가 활동이었다면은 오늘날은 여가 활동할 게 너무 많잖아. 그래서 종교가 쇠퇴합니다. 일요일날 교회 안 가도요, 놀 때 천지로 많아요.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종교들이 종교인과 하고 종교에서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자꾸만 규약 제약을 하잖아. 아니 내가 지금 가질 만큼 가지고 나도 살 만큼 사는데 제약받고 싶어요, 자유롭고 싶어요.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이 저 삼성은 저 원불교 들어가고 돈 있는 사람 불교 믿는 이유가 불교는 제약이 없거든. 대충 와도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근데 어떻게 교회는요, 일주일에 한 번 안 가면 지옥 간다 해서 회개하라 해서 맨날 난 반성할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자꾸 반성하라. 니는 원죄가 있다 이러고. 뭔 내가 원죄가 있어. 아담과 이브래. 아담과 이브예요. 나는 성씨가 있는 무슨 긴가 무슨 이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야. 그리고 더구나 또 사회 현상에서 밀린다. 그게 왜 그러니까 종교인구 약화되는 거죠. 왜 그래 약화돼? 이거는 경험치에 의해서 약화되는 겁니다. 아까 실증적이라 했잖아요. 실증적인 것에 의해서 신념은 누구로 떨어질 수가 있는데 더군다나 그 경험이 개선되면 종교적 타불은 막 내리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아살라야나하고 대화할 때 앞으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바라문이 제일입니다. 우리가 청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가 제일이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이래가면서 종교적으로 대화하겠어요? 실증적 대화를 하게. 실증적 대화를 앞으로 한다는 것을 예상해 보시면은 이게 경이 이렇게 지루합니다. 지루한데도 신념이라는 것이 그렇게 지독하기 때문에 이런 대화를 오래도록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인도 사회에서는 중요한 문제였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족 중에 누가 다른 종교를 믿으면서 그런 종교적 관념을 주장하는 사람들한테는 뭐로 대답해야 돼? 갑자기 가가지고 이거 그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 어디 있는데 이렇게 물으면 안 돼. 예의가 아니잖아. 실증적으로 너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하나님이 좌우하는가? 안 그러면 네 지금 하나 행동 거죠. 마음씀이 좌우하는가? 이래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좌우한답니까? 지 행동과 마음씀이 좌우한답니까? 실증적인 거예요. 왜?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이 좌우한다라고 믿고 싶으나 실은 자기를 지배하는 것은 누구야? 내 자신 스스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접근해야 현명한 불자의 대화 태도가 되겠죠. 아니고 와가지고 아이고 너 교회 누군데 뭐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은 똑같은 사람 된다. 자, 그래서 442쪽 아래줄 여기서 사문고따마둔자는 이렇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살라야나요. 448쪽. 바라문들의 바라문 아내들도 월경을 하고
잉태를 하고 출산을 하고 수유를 한다. 바라문들이 어디서 태어났대? 입에서 태어났다 했잖아. 근데 부처님 어디서 태어났대? 누구도 똑같이 엄마 태 속에 있다가 태어난 거 아니냐. 실증적이죠. 입에서 태어났다는 얘기는 너것이 나지. 내가 어느 쪽 옆구리에서 태어난다는 것도 지금 이 경우로 보면은 우리 부처님 오신 날 또 오면은 또 그냥 마야 부인의 오른쪽 옆구리에서 태어나셨어. 후대 사람들에게 신화적으로 서술을 한 것이고 부처님도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거지. 그게 말이 되는 게 무수라는 게 뭐야? 없을 무자의 근시 무자입니다. 근심 없는 나무 가지를 그러니까 인도 또 우리 카필라 가니까 이게 무수라고. 아니 사이 무슨 나무가 몇천 년씩 자라. 그 무수는 죽어도 몇 번은 죽었겠다. 그 대충 근데 옆에 있는 나무보다 다 무수래. 그게 무수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친정으로 가면서 근심 없이 아이를 잘 출산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무수 이렇게 한 건데 무슨 그런 나무가 있을까봐 그래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가면은 박물관 안에 가면 열심히 다 뒤다보는 데 있잖아. 부처님 태어나가지고 첫발 띈 발자국이라면서 무슨 애가 태어나가지고 첫 발자국을 띱니까? 가만히 누워 있지. 말이 되는 소리. 근데 그거 내고 막 합정하고 기도하고 이런다. 못 산다네. 갑자기 이러니까 인도 생각나다. 부처님이 이렇게 경전 안에 딱 진술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 바라문들은 자궁에서 태어났으면서도 이와 같이 말한다. 바라문들만이 최상의 계급이다. 다른 계급들은 적어도 자궁에서 태어나고 쿠샤테라 자궁에서 태어나고 바이자 수드라도 다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누구는 고귀하고 왜 누구는 저열하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실증적이죠. 바라문들만이 밝은 계급이고 다른 계급들은 어둡다. 아니 똑같이 여러분 강남 공기가 깨끗해. 바람과 공기가 깨끗해. 왜? 더 낀 게 끼리야. 서울이 거기서 끝까지 뭘 강남 공기하고 뭐죠? 여기가 무슨 뭐 강한살이 막고 있대요. 근데 마치 저기 가면 청정할 것 같고 더 좋을 것 같고 옛날에 지금 살아계시면 그분도 100살 넘었는데 그 며느리가 당국대 교수하고 뭐야. 그 보살이 둘째 아들하고 살다가 큰아들 내로 잠시 단위로 간 거야. 단위로 갔는데 이 할머니가 안양에 살았어. 근데 큰아들이 둘째 아들이 대치동에 살은 거야. 대치동 딱 가니까 이 할머니가 안양에 살 때 머리가 좀 그래서 미장원 가서 머리 다듬으면 얼마예요? 얼마 안 하잖아. 근데 대치동 갔더니 이 곱하기 5 막 이래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가 놀래가지고 아니 이게 머리 자르는 거는 왜 이렇게 비싸냐고. 똑같은 머리인데. 그러니까 강남이잖아요. 그래서 강남가에는 다르냐고. 그 막 항의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와서 신세 안 살라면서 그게 못 살 동네라고. 그랬다 이거요. 그래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막 하다가 나중에 내 친구가 와서 어디 사니까 대치동에 가만히 거기서 너무 대치하면서 살지 말고 네 인생은 대치하는 인생이 아니고 편안한 인생이 돼야지. 그래서 대치하는 삶을 살지 말고 그 옆에 가면 좋은 동네가 있다니까. 어느 동네냐? 그 일원하는 동네가 있다. 대체하지 말고 일원하는 동네로 가라. 내 말 들었으면 돈도 벌었을 건데. 그래서 일원하는 동네 그 옆에 좋은 동네가 있어요. 모두 다 포기한 동네. 개포동은. 아니 그 안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생각을 그 땅값이니 세금이 뭐 이렇게 비용 계산했겠지. 이게 됐겠지. 우리 예를 들어서 뭐 지방에 가면은 음식값도 다 싸잖아요. 응? 싸고 그러단 말이야. 그러니까 서울은 조금 더 물가가 비싼 것도 있고 뭐도 있지. 사람들이 많이 살고 물류비도 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서울 사람이 잘 산다, 지방 사람이 못 산다. 그게 정량적으로 평가가 안 됩니다. 사람의 삶은요. 물론 정량적 평가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정성적 평가가 있는 겁니다. 뭐든 요즘은 부탄이 안 그렇다는데 스마트폰이 들어가가지고
한때는 제일 행복한 나라라고 그랬잖아. 그게 정성적으로 행복하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무슨 경제적으로 행복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정성적으로 행복하다는 이야기는 사람의 좋고 좋지 않으면 꼭 물질적으로 평가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 정성적 평가가 훨씬 어떨 때는 더 소중하고 그게 오히려 더 좌우하더라는 거지. 근데 지금 이미 지금 바라문 계급은 먹고 들어가잖아. 어디에서 태어나. 그러니까 애들도 요즘 하는 이야기가 금수저는 그거는 뭐 타고나야 되고 은수저만 돼도 천만 대 있는데 요즘은 흙수저라 그러잖아. 흙수저만 해도 숟가락 있는 거지. 흙수저 구워가지고 뭐 흙수저 그거 구워가지고 도자기 만드는 숟가락 있는 거잖아. 무수저 있다 무수저. 아니 수저도 없는. 그렇게 평가하는데 거의 다 정량적이지. 아니 인생을 내가 앞으로 지금 애들 20살 같으면은 앞으로 6, 70년 더 살아야 되는데 호구에 지금부터 지금 나 저기서 억눌려가지고 인생을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느냐고. 아니고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겪어온 내가 60년대 태어나가지고 내가 이래 본 70년대 그 다음에 공부한 80년대 살아본 90년대 아니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한 2000년대하고 2025년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완전히. 그때 내가 공부한 80년대는 진짜 뭐 있어요? 명문대 안 들어가면 안 되고 더 들어가면 좋고 그냥 뭐 그래도 대학 들어가면 천만 다니고 이게 좀 복잡한 그런 거 있고 참 내가 좀 잘 산다 이런 것들이 쉽지 않고 진짜 재형저축이나 들고 그런 식이었다고. 뭐 내 집 마련 하면 좋지 뭐 하면 좋지 했지만 90년대부터 터져가지고 부자 돼서 하더만은 다 어느 정도 살만하고 뭐하고 됐잖아. 그랬을 때 우리가 행복을 물질적으로 꼭 평가를 해야 되느냐 했을 때는 전혀 다른 문제가 있더란 말이야.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 우리 요즘 9학년 할머니들한테 물어봐요. 그 양반들은 일제시대, 해방 후, 동란, 4.19로 옵니다. 야, 살벌하죠. 그럼 지금 오면요. 막 절만하도 어떻게 밥 펑펑 주잖아. 옛날에는 뭐 밥 줬어요. 진짜 그냥. 우리가 밥 먹기도 오랜 세월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비교돼. 한 삶 안에서도 요즘 굉장히 빠른 시절적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우리가 모색하고 가져올 가능성이라는 것은 천차만별입니다. 근데 무슨 뭐 금수저니 흙수저니 물론 금수저가 유리한 위치에 들어가 있는데 금수저 애들이 앞머리가 똑똑한 것도 아니고 감정적으로 풍부한 것도 아니고 대인관계가 좋은 것도 아니고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고민은요 그들도 똑같이 다 가지고 있다. 출발점이 나는 그렇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나처럼 머리 깎아라 그러면 더 편해서. 자 6번 비록 고타마 전자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도 바라문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라문들만이 최선의 계급이다. 다른 계급은 저열하다. 쭉 가면서 또 바라문에 대한 연역적 자기들 계급의 우위를 이야기를 하겠지.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야. 자기들 신념이라는 거야. 아살라네야.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대는 요나와 캄보자나 다른 변방에는 그러니까 요나나 캄보자라는 것은 저 인도 문화가 미치지 않는 저 변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도 국경 다른 문화의 접경 우리가 옛날에 헬레니즘 하는 그런 문화들이 생깁니다. 히랍 문화와의 접경 그때는 생각이 좀 달라지죠. 그리고 변방이라는 데는 지배 세력이 고착되어 있을까 자주 바뀔까. 옛날에는 지배 세력이 자주 바뀝니다. 지배 세력이. 그러니까 소위 이야기해서 고려조에서 조선조로 넘어갈 때 고려조만 하더라도 그 소위 얘기해서 신라 귀족 사회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각 귀족 사회의 뭐냐면 신기를 건드리지 않는
소위 얘기해서 저 뭐라노? 지방의 뭐라? 하여튼 호족, 지방 호족들, 예? 호족들의 입지를 인정해 줬잖아. 그래서 그 각 가문을 호족, 그 지방의 가문들을 인정해서 그 가문들의 연합, 호족들 연합과 동맹해서 뭐냐면 운영한 나라가 고려입니다. 근데 드디어 그 고려가 망하고 난 다음에 뭐야? 제도로. 뭐 고려 안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적 실험이 있었으나 그것들이 뭐 음서제리 뭐니 해가지고 다 반동으로 뒤집어졌죠. 귀족의 그 실은 그것을 거스르지 못해요. 그 기득권을. 근데 이제 완전히 그냥 그 구테타 이시, 오늘 구테타 이시 없네. 전주시. 그래서 엎어지고 난 다음에 다 바꾸면 제도화 시켰잖아. 나라 운영을 제도화 시켜서 귀족은 물러나고 뭐냐면 사대부라는 새로운 계급이 생기고 그 사대부는 제도의 점유자로 됩니다. 제도를 운영하는 자들이 사대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조선조는 제도로 운영한 나라입니다. 어떤 성씨, 물론 명문가가 있었지. 권문세가가 있었지만은 제도 위에서 그렇게 권문세가가 형성되지 원래부터 귀족 내지는 그런 종성들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 이제 글로 바뀌고, 근데 물론 그것도 실은 여전한 권문세가들이 귀족화되어 있는 그것으로 양반 내지는 세도가들로 해서 고착됩니다만은 그걸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죠. 시도가 있었지. 그래서 제도화 된단 말이에요. 그 제도화 될 때 확 바뀌죠. 귀족이 대접받아요. 귀족이 몰락해요. 귀족이 몰락합니다. 내가 우리 집이 옛날에 그 종갓 종손한테 물어봐서 하니까 경주 김가래. 그래서 옛날에 저 세력에 밀려서 쫓겨온 경주 김가든지 조선조 위에 족보를 산 경주 김가 둘 중에 한 개일 것 같습니다. 이래 이야기하니까 막 싫어하더라고 우리 백부가. 근데 내가 내 출혈이 타당하거든. 무슨 제주도 총구석이었습니다. 뭐 경주기 뭐 어떻고 뭐든 뭐 어떻고 고량부 어때? 네. 성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데 뭐 그런 것들 막 따 있잖아. 그 폭삭망의 수다도 보면은 여자하고 남자하고 상 따로 먹잖아. 특히나 그 섬마을에 가면은 남존여비가 지독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주도가 삼다도잖아. 삼다도인데 남자가 기해요. 이게 끌려가고 뭐 해가지고. 그래서 제주도는 남자들이 몇 가족을 이루어야 돼. 그래 여자들이 남자를 이제 살아가니까. 그래서 내 옛날 고모 할머니만 하더라도 이 작은 고모 할머니가 있는 거야. 작은 고모 할머니는 우리하고 관계도 없어. 그 고모 할아버지 때문에. 그래 직계 자손으로 보니까 45명이더라고. 그런단 말이야. 뭐 그렇게 되는데 이게 남존여비가 그냥 지독하게 되고 오늘날 남존여비 하면요 대모 일나지. 근데 그렇단 말이야. 그런 것들이 그냥 관념 같으면은 그 적경에서는 이런 고착된 문화가 잘 없는 거지. 그래서 다른 변방에는 노자나나 다른 변방에는 주인과 노예의 두 계급뿐인데 그렇게 들린다는 거야. 주인이 노예가 되기도 하고 노예가 주인이 되기도 한다고 들은 적이 있는가?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사성계급으로 딱 고착화되어 있지만은 저 변방에 가니까 지배와 피직의 계급이 바뀌는 거야. 전쟁으로 막 이놈들이 들어와서 차지할 때도 있고 그 밑에 아래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엎을 때도 있고 그 변동이 심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고착화되어 있는 세상이야 변동 있는 세상이야 뭐 실증적이라는 거야. 존자시여 저는 요나와와 캄보자나 다른 변방의 주인과 노예의 두 계급뿐인데 주인이 노예가 되기도 하고 노예가 주인이 되기도 한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살라야나요. 그렇다면 바라문들은 무슨 힘으로 무엇을 기초로 삼아 이와 같이. 그러니까 바라문들이 누가 최성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주인하고 노예도 바뀌는 판에 누가 무슨 최성이라는 말이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야. 다른 세상은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는데 이런 것들이 실증적이지 못한 게
항상 뭐 문제 생기냐면은 조선은 성리학이 지배하는 사회고 중국만 바라봤습니다. 성리학의 발원지인 중국만 바라고 중국을 대국으로 섬기고 일본을 섬나라라고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실사구시라는 것을 뭐냐면 생각도 안 해봐가지고 일본을 가본 놈이 있어요, 없어요? 조선 안에서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일본이 실은 힘이 없을 때는 볼 관심이 없었지만은 적어도 일본 안에 무슨 정세가 바뀌고 하는 데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될 거잖아. 그러니까 일본 땅덩어리가 그리 큰지도 알아서 몰랐어. 몰랐다.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훨씬 섬이 커봐야 얼마나 크겠냐. 그 섬에 대한 선입견이지. 우리나라 섬은 제일 큰 섬이 제주도니까. 제주도만 해도 엄청 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본 섬 4개는 얼마나 커요? 일본 열도에. 엄청 크지. 우리나라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일본에 그 많은 인구가 산다고 생각을 했어 못했어? 이게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땅덩어리가 그렇게 큰 나라라는 생각을 못했고 섬이 그렇게 크다는 걸 생각도 못하고 오로지 가본 나라는 뭐야? 중국밖에 없는 거야. 중국밖에 없는 거야. 중국만 해도 엄청 넓거든. 그러니까 그쪽만 바라본 것이. 뒤를 보지를 못한 거야. 그러니까 맨날 처맞고 선조 위에는 위에서 처맞고 아래에서 처맞고 그냥. 그러다 보니까 500년 지나가지고 나중에 지배까지 당하고 말이야. 이런 바보 같은 역사를 지냅니다. 그런 것들이 뭐야? 변방에 대한 인정. 요거 상태가 계속 지속될 거라는 착각이란 말이야. 오늘날 우리나라도 이 상태, 민간국가 됐다며. 아직 4월 15일 날 지정된다니까 아직 멀었습니다만. 민간국가 지정돼도 나중에 풀겠죠? 푸는데 그냥 풀리겠어요? 돈 많이 줘야 되겠어요? 돈 많이 줘야 됩니다. 개이 헛소리 몇 번 한 바람에 이래 되는 거요. 바보 같은 일들을 저지른다고. 왜 바보 같은 일이에요? 눈앞에 자기의 사적 이익만 생각하고 세계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지금 파가질 못하고 있는. 요즘 파가기 좋잖아요. 그걸 파가지 못한 그런 통찰력이 부족한 거예요. 통찰력이. 지금 우리가 부처님은 지금 통찰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지. 말하는 대로 통찰력이 없는 거예요. 저거 계급이 제일이래. 저거 그 계급이 제일이에요. 바람은 계급 결국 무시당하는 세월로 가는 거야. 우리 인도 열차 타보니까 그 전에 처음 인도 간 분들 중간에 연지곤지 찍은 사람들 많잖아. 그거 다 지 바라문이라고 폼 잡고 다니는 거래. 바라문이랑 비행기 타고 다니지 왜 열차 타고 다니는데? 열차 타면서 그냥 연지곤지 시장이 바라문이랑 하면 뭐하느냐고. 아직도 그런다는 거야. 아직도. 이게 오래된 인도 안에서의 내용들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인도도 바뀌겠지만은 마찬가지로 그것이 계속 유지될 거라는 상상은 바보 같은 생각이라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국가 돼가지고 진짜 뭐 이란, 시리아, 북한, 중국, 러시아처럼 되면은 우리나라 경제는요 떨어질 것 아닙니까? 여러분 서울 집값이 왜 비싸요? 지방 집값은 왜 싸고? 예? 서울에 사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의 고소득이 보장되는 거. 우리나라 고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가 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은 다 평가절하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질 때 그때 나라 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이 망하면 은행이 망하게 돼 있거든. 왜? 부동산으로 다 지금 대출해주고 은행이 장사를 해먹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은행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는 뭐가 무너지는 거야? 경제가 무너지는 게 아니고 신뢰, 금융은 신뢰입니다. 신용.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와장창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보 같은 짓이 나라 가치를 어쨌든 지탱해줘야 된다고. 나라 가치는 어떤 동네가 지탱할 수가 없어요. 예. 저 그냥 밖에 사는 어떤 다른 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뭐 강남이니 관악구니 뭐 어떻게 알아? 몰라요. 그 사람들은. 그냥 코리아만 해도 지금 알똥말똥이야. 알똥말똥이야. 그 가치를 지탱해주지 않으면은 하루아침에 박살난다고. 그걸 왜? 통찰력이 부족하고 내가 지금 뭐냐면 요렇게 해도 고생했지. 이까지 오는데
이까지 오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고생했겠지. 요게 앞으로 계속 될 거라는 착각이란 말이에요. 착각. 노력하지 않으면 이게 유지되질 않습니다. 유지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착각에 빠져 있으면 망국으로 간다고, 망국으로. 내가 지금 편하다 해서 이 편안함이 계속 유지될 때가 안 그래요. 왜 그러냐? 어리석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이게 어리석음에 빠지면은 우리가 IMF 전날도 IMF 터진 할 줄 알아서 몰랐어. 9시 뉴스에 다 우리나라 경제 이상 없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날 어떻게 해요? 다 항복해가지고. 어? 그때 우리 아버지는 좋았다. 갑자기 은행 이자가 뭐냐? 어이, 돈 넣어놨는데 막 은행에서 자동으로 한 달에 막 100몇십만 원씩 주네? 그러니까 막 우리 영감이, 또 우리 영감도 문제야. 평생 이래 갈 줄 알고. 아이고, 딱해라, 딱해라. 그게 뭐야? 통찰구죠. 세상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상을 살수록 더 지혜로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신념은 우리가 막연한 신념이라는 것은 어리석음을 조장할 뿐, 막연한 신념에서 벗어나는 게 우리 건강경에서는 아상, 인상, 수자상, 상에서 상의 집착을 내리놓아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맨날 상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건강경 100독을 하겠다. 이런 멍청한 일이 어디냐. 건강경 100독 한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된 신념, 잘못된 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신념에서 벗어나면 통찰을 얻어요. 통찰을 얻는다는 이야기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오류, 내지는 생각의 족쇄, 내지는 그 감정 속에서의 억눌림,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파악하고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보면은 내가 이 경 읽으면서 아이고 부처님 고생하시네, 이런 실증적인 예를 계속 드는데 힘들다라고 하면서도 아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지금 오셨어도 이때만큼 힘들겠구나. 오늘 한국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참 말해가지고 말대로 먹어요. 고집불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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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고집불통인 이유가 자기 그릇된 신념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라. 우리는 지혜를 추구하고, 그래서 잘 반성하고 생각에 대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현명함, 그것을 부처님께서 에게 배운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